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자, 최고위원 면면을 봐도 상당히 변화가 큽니다. 일단 최고위원 4명 중에서 3명이 여성입니다. 청년 최고위원은 31세 김용태 광명을 당협위원장입니다. 상당히 나이가 젊어지고 여성 비중이 확 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장 어립니다. 36세.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을 빼면 그 다음으로 젊은 사람은 배현진 의원입니다. 역시 30대 후반입니다. 자, 이처럼 확 젊게 시작된 이준석 체제. 그러나 이런 젊다는 것, 여성이 많다는 이런 변화는 분명 보수 정당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 앞에는 난제가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다고 해서 온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권의 빅3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조차도 축하 인사 보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권은 더합니다. 자, 그동안 일시적인 바람이라고 했던 홍준표 무소속 의원부터 시작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 다들 축하 덕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본인은 하지 않았지만 국민의당도 덕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입을 다문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공식적인 이 공보 담당자를 지명했습니다. 대변인격입니다.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자,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제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아니라 윤석열 대변인이 됐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대변인으로 임명된 이동훈 전 논설위원. 자, 윤석열 전 총장은 한 명쯤 더 공보 담당자를 지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해찬 시사평론가가 이 유튜브나 이 SNS 등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변인으로 임명된 이동훈 대변인이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 이준석 지도부, 이준석 대표는 이제 첫날 당선되고 이제 오늘이 둘째 날입니까? 첫날이라고 볼 수 있죠. 공식적인 업무 암초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해서 묘한 분위기를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윤석열과 이준석의 관계는 정립될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반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준석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처음에는 모르고 안 받았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철희 정무석이 연락하면서 통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종인과의 관계는 상당히 돈독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했던 발언도 지금 공개됐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준석 대표와 통화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대변인 이동훈은 어떨까요? 자, 방금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별도 메시지는 내지 않을 계획이다. 자, 지금 이 윤석열도 셉니다. 이준석도 셉니다. 상당히 충돌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게다가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의 인턴을 했고 부친끼리는 부친과 유승민 의원은 전 의원은 친하고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을 이준석 대표가 무리하게 도우려고 하다가는 함께 망합니다. 반면 이준석 대표 체제가 공고히 되고 이준석 대표가 본인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유승민 전 의원이 아마도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강제 은퇴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존재감은 이준석과 유승민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비교되지 않습니다. 물론 유승민 전 의원이 앞으로 어떤 반격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 눈에는, 그리고 당원들 눈에는 이준석은 인기도 있고 매력적이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별 효용 모르겠습니다. 뭐 원로로서 뒤에서 어떻게 활동할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그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국민들로부터 크게 신뢰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원들로부터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준석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인기가 없다는 것을 직접 사실상 고백한 셈이 됐습니다. 왜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 등이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이 친하다고 강조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는데 유승민이 도움이 된다면 이런 말 왜 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유승민, 김무성 전 의원 등은 당원들에게는, 그리고 국민들 중 상당한 사람들에게도 비호감으로 지금 낙인 찍힌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뭐 정치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개과천선해서 뭐 어떻게 한번 이미지를 확 바꾼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는 9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지금 상당히 좀 불쾌한 듯한 그런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운 인사들은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불러올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불러올 쇄신의 흐름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도움이 된다던 윤 총장 측의 호의적인 기류는 선거 종반 급냉하기도 했다.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다는 윤석열 전 총장 발언을 두고 이 대표가 나중에 그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기 때문 현재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선 유승민계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행보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까지가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자, 지금 이준석 후보가 후보 시절에 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데 대해서 나중에 그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뭐 이 내용이 뭐 상당히 왜곡됐다 이런 주장들도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동아일보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그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한 사람은 정진석 의원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 발언을 자신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하지 않은 발언을 본인이 좀 과장되게, 또는 원래 사람이 말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하고 한 달이 건너다 보면 말이 좀 변합니다. 10원 한 장 발언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전달하면서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이게 민주당한테는 빌미가 돼서 10원 한 장, 이게 뭐 패러디까지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준석 대표에게 대해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지난주죠.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동훈 대변인, 그리고 또 한 명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해찬 시사평론가가 지금 유튜브 쪽은 돕는다고 하니까 진용을 실무진을 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측 지인이라는 사람은 9월 달쯤 움직일 거라는 말도 합니다. 자, 지금 이준석은 8월 달까지 윤석열은 대선 열차에 탑승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묘한 충돌입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뉴스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인공은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준석 후보 대표가 됐으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정말 좀 많이 완전히 뜯어고쳐야 됩니다. 자, 어떻게 그런데 지도력을 발휘할지는 아직까지 미흡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시끄러워서 대통령 선거 전에
영향을 준다면. 자, 이준석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 9개월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여기에 올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당 혁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묘하게 맞불려서 당 혁신, 지금 자꾸만 언론들이 이준석 잘한다, 젊음의 반란이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고추해서 지금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대통령 선거가 9개월 나왔는데 야, 당부터 한번 뜯어고치자, 뭐 이거 한번 시험도 치고 뭐 배틀도 하고 좋은데요. 그것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 민주주의 원칙에 맞춰야 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은 공감합니다. 진짜 완전히 국민의힘은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독재로 흘러서는 또 안 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많은 집권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조직을 짜고 하다 보면 뒤에 또 뭐 옛날에 그 좀 지탄받던 사람들이 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유념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유승민계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행보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가 윤석열 전 총장 측을 인용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했을까요? 자, 채널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돕고 있는 시사평론가 장해찬 씨를 거론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호영호재하던 사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과의 소통 채널은 본의 아니게 노정되어 있다. 노출됐다는 겁니다. 8월까지 입당을 결심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답답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이준석이 아직까지는 좀 어리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해찬 시사평론가는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의 유튜브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창구가 됐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 대선 전략을 짜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개입할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해찬을 안다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의 소통 채널이 본의 아니게 노출됐다. 물론 뭐 1년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발언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이 잘해서 국민의힘이 좋게 바뀌고 대통령 선거를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탄생하면서 30대 젊은 원외 대표의 탄생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전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노리는 것은 아닌가. 아, 그래, 잘한다 이준석. 그래, 국민의힘 좀 어떻게 해봐. 자, 어쨌든 이게 멀리 보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선거전에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더 긴장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후보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대변인이 별도 코멘트하지 않겠답니다. 자, 이건 좀 문제입니다. 자, 한편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기분이 좋은 모양입니다. 흡족한 모양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꼭 성공하시라. 자, 외부에서 도울 방법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준석은 이에 저도 충분히 그런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언론들이 보도합니다. 자, 어쨌든 김종인이 또 들어오나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종인은 윤석열을 처음에는 띄우다가 지금은 상당히 뭐 화가 났는지 뭐 섭섭한지 또 깎아내립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좀 잘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엉뚱한 사람이 재미 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